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 스토리 TV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꼰대씨. 예, 안녕하세요, 뭉치 씨. 날씨가 많이 화창합니다. 그죠, 날씨가 많이 화창하죠. 요즘 약간 꽃샘 추위 비슷하게 기온이 약간 떨어졌다고 하는데, 네. 예, 그래도 봄옷으로 화려하게 화려한 외출을 하는 것은 아직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예. 저 내일 캠핑 가는데. 와, 캠핑 어디로 갑니까? 내일은 강화도로 갈 예정입니다. 광화도로, 이야, 광화도령, 그죠? 연산군. 네. 아, 그 강화도 가면 요즘 어때요? 강화도 가면 주로 캠핑을 텐트를 어디다 쳐요? 많이 산에 쳐요? 아니죠. 장이 있나요? 거기? 캠핑장이 있죠. 근데 이제 캠핑장이 워낙 좀 비싸서 가격이 좀 고민인데 많이 상업화됐어요, 캠핑도. 아, 캠핑장에도 가도 돈을 줘요? 그렇죠. 아니, 그건 야산에 텐트 치는 거 아니에요? 왜 돈을 줘? 아유, 꼰대씨 왜 그러세요?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캠핑장 가면 이제 샤워 시설이라든지 세면대라든지 이런 부가지 시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아하. 그리고 놀이를 위해서 좀 사이트도 좀 정돈돼 있고 또 가입도 되고. 그건 그 캠핑이 아니네, 캠핑이. 그래서 오토 캠핑이죠, 어떻게 말하면. 그렇구나. 집을 잠시 옮겨가는 거네. 그렇죠. 어떤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그건 캠핑이 아니지. 그래서 저는 캠핑을 통해서 많이 좀 머리를 식히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가 식혀지겠네. 그거 하면 찬바람에. 그렇죠. 찬바람에 샥.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기로 했죠? 오늘은 신용도 자산이다. 네. 요즘 이제 카드, 신용정보 유출 등등 해가지고 갈수록 신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매일매일 나와, 그죠? 신용 치면 매일매일 뉴스가 수없이 쏟아지는 것 같아. 그렇죠. 신용도 자산. 그래서 그 신용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기사 원문을 보면서 몇 가지 정리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인가 며칠 전에 TV 뉴스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참 공공연한 사실이면서 아리끼리 한 건데, 네.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주면서도 그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다 다르대요. 아, 맞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집 담보 대출 여러 가지 어떤 그 담보 비율이 있지만 대략 한 50% 내외잖아요. 네. 집을 한 50% 내외라면 그게 잘못돼서 경매 넘어가도 자기들 1순위니까 그렇죠. 떼일 염려도 없어 사실은. 약간 절차의 번잡성이 그렇죠.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떼일 염려도 없는 그런 확고한 담보를 잡고 있으면서도 사람에 따라서 당신은 3%, 당신은 5%, 당신은 7%. 이거 좀 불합리하겠더라고요. 사람 간 보는 거죠. 네. 간 본다. 고등어 간 본다. 근데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입장 바꿔. 제가 돈 빌려준 사람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왜? 네, 담보에 대한 가치는 확실히 있겠지만 그 담보를 보고 돈을 매겠지만 일단 신용도 안 줬다는 소리는 최악의 경우까지 갈 확률이 높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최악의 경우 가면 행정 비용이 든다고? 그렇죠. 귀찮죠. 돈 수거하는데 비용도 그렇지. 비용 들 거고. 그런 건 있지. 그런 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그렇구나. 입장에서는 간보는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죠. 짜증나는데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좀 그것도 좀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런 스트레스는 사실 전혀 없어요. 왜? 월세 사니까. 그래. 월세 사. 집이 없으니까. 희미하신 것 집을 같아요. 담보를 해가지고 대출 받을 일이 없으니까. 근데 그 투자 관점에서 보면 꼰대씨 이야기가 되게 저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즉, 그 전세를 놔둔다 소리는 일단은 부동산 가치 하락에 대해서 방어도 있지만 중요한 그에 대한 기회비용이 상실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죠. 돈이 묶여 있으니까. 근데 꼰대씨는 그걸 가지고 사업적으로 활용하지 않습니까? 야, 참. 근데 엄청나죠? 살아봐라. 이게 합리적인지. 근데 이제 사업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이제 잘 나오셔야죠. 그렇지. 잘 나와야 돼. 그건 은행 이자만큼 안 나와. 이러면 이제 월세 세입자들의 고통이 시작되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100세 인생을 달려가면서 인생의 시계는 나이 50살, 그죠? 네. 인생의 시계는 100세 인생의 난 12시다. 뜨거운 12시다. 지금 뜨거운 12시죠? 꼰대씨 책이 잘 팔리니까. 그렇죠. 뜨겁습니다. 이게 이제 모자를 못 벗겼어요. 이제 머리가 탑니다. 그죠? 자, 오늘 신용도 자산이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똑같은 담보를 내는데 왜 어떤 사람은
금리가 낮고 어떤 사람은 금리가 심지어 2배까지 이를까. 그렇죠. 그 기준이 있을까요? 은행에서 그냥 은행에 참고 있는 직원이 뭐 그 자기 오는 뭐 사람 인상 보고 하지는 않을 거잖아. 물론 여기, 예쁜 사람 오면 네. 조금 더 이제 또 노력하겠지만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그렇죠. 아, 여기 나와 뭐죠? 있네요. 그 위에 보시면 신용 등급 1, 2, 3, 4, 5, 6 최대 10등급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즉, 그럼 이게 신용 등급 1번에서 10번 이것도 이제 올림픽처럼 1등이 금메달이 높은 거죠. 좋은 거죠. 그렇죠. 좋은 거죠. 1등이 네, 높은 거 1등급. 좋은 거다. 1등급 한우 이런 것처럼 1등급이 좋은 거다. 1등급 한우. 맞아요. 그래서 그 등급별로 각 금융권에 어떻게 금리가 제공되는지 나와 있어요. 기본금리가 이게 기준 자기들이 1등급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은행에서 기본적으로 몇 %다 딱 기준을 가지고 있네. 그게 예를 들면 1등급은 몇 %? 5.6%. 연. 네. 여기는 이제 담보대출이 아니고요. 신용대출. 예. 그 담보 하나도 없이 네, 신용만 가지고. 인간만 보고, 그죠? 그 사람의 신용만 보고. 여기서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융거래, 금융정보에 대한 신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금융거래이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부분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런 그 등급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쨌든 이 신용이라는 것은 사람이 착하다. 이거는 이게 반영 안 되죠. 사람이 착하다. 그건 사람 등급이죠. 신용 등급은 그렇지. 아니죠. 법 없이도 산다. 네. 야, 이 사람은 무조건 하고 남한테 돈을 한 푼도 못 갚은 적이 없는 사람이야. 네. 그죠? 그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되지. 사기꾼들 보면 얼굴이 다 말짱하게 생겼어요. 네. 그건 안 되지, 당연히.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로지 이거는 서류로 나타나는 데이터만 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대부업체 보시면 36%네요. 야. 우리 같은 사람 불리해. 우리는 서류로 나타날 게 별로 없어. 네. 은행하고 별로 거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급별로 이렇게 금리가 달라진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렇군요. 밑에 내용들 한번 보실까요? 자, 신용 등급을 어떻게 매길까, 어떻게 매겨지나,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은 요즘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또 일반화된 부분도 있지만, 첫째는 뭐 은행하고 거래하면서 이자를 안 내었다, 제때, 또 카드 연체가 되었다, 네. 또 뭐 아주 심한 경우에는 내가 그 대출금을 못 갚았다, 네. 그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신용 등급에 바로 그죠? 그렇죠. 예, 바로 되겠죠. 그 외에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나누어 볼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신용 평가 기준 중 가장 크게 고려되는 것은 연체 이력이다. 연체 이력. 네, 여기 연체 이력에는 그러겠지, 당연히. 대출, 그다음에 대출. 세금이라든지 과태료, 각종 벌금, 음. 네, 그리고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공과금. 중요한 거는 휴대폰 사용료도 포함돼요. 아하, 휴대폰 사용료도. 네. 어. 저 연체 이력인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공과금에 대해서는 잘 냅니다. 성실히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근데 휴대폰에 대해서 휴대폰은 상대적으로 소액 결제입니다. 예. 그거를 이제 무심코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이체를 걸어놨는데 통장에 돈이 없었어. 예, 근데 몇 개월 연체된 거죠. 예. 그러는 부분 소액 결제가 연체되면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죠. 가장 크게 고려되는 중에 한 개라고요. 아하. 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심코 네. 무심코 방치하는 것들 뭐 괜찮겠지. 이게 뭐 은행하고 내가 은행에 돈 내는 것도 아닌데 그죠? 예, 은행에 내가 빚 짓는 뭐 이자 갚는 것도 아닌데 맞습니다. 그런 것이 아닌 경우에도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신용 점수는 깎이고 있다. 네, 가끔. 그래서 자동이체 조심하셔야 돼요. 통장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 고객 중에 실질적으로 대기업 다니시는 분이신데 신용 등급 6등급 내신 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됐더라 하더라고요. 예,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진행된 거였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용 등급이 낮다 높다 할 때 아까 1등에서 10등급이 있는데 그러면 한 5등급, 6등급 정도, 6등급 정도인 게 5를 기준으로 5, 6부터는 후반부네. 그렇죠. 그죠? 네.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그 연체 이력 이후에 그 두 번째로 많이 고려되는 것은 그 자산 대비 부채 수준, 즉 이 자산 대비 빚이 얼마나 있는지, 네, 이게 중요한 거죠. 자산 대비 부채. 왜냐하면 부채가 많다는 소리는 당연히 빨간불이 들어갔던 소리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부채 수준이 얼마 정도 되는지가 그래. 되게 중요하다. 이것도 이제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게 일종의 투자일 수 있거든. 네. 떼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사람의 위험이 많아 보이면 당연하게 은행이 기대하는 수익도 많게 요구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무채라는 거는 굳이 내가 빚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를 하지만 네. 신용카드도 되게 중요해요. 그죠. 신용카드를 할부를 많이 한다든지 신용카드 잔액이 많은 상태라든지 그리고 제일 크게 영향 미치는 게 신용대출 있잖아요. 예. 즉 신용카드로 그 현금 서비스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예, 그게 많다는 소리는 예. 그 상대적으로 신용도 등급에 악영향을 미친다 하더라고요. 예. 예, 쉽게 말하면 그거죠. 신용 대출 받는다. 현금이 없다는 소리예요. 예, 그러면 그것만큼 현금 그 자산 재무 상태가 안 좋다는 걸 반증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 그게 신용도에 되게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예, 혹시라도 급전이 필요해서 신용대출을 받으신다. 근데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크게 뭐 일반 서민들은 몇십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냥 바로 갚으세요. 한 달 뒤에 갚지 마시고요. 빌렸으면 돈 생길 때 바로바로 갚으시는 게 자기 신용도에 도움이 되신다. 자, 여기 하나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게 보험료 연체예요. 아, 그래요? 그죠? 보험료 연체는 신용 등급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그러니까요. 예, 보험료 연체는요. 보험료 연체는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보험회사에 채무를 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채무를 지고 있는 건 아니죠. 네, 네. 예, 그리고 그 보험료 연체가 되면 보통 이제 실효가 되잖아요. 네. 실효가 되면 그 이후의 위험을 이게 그 이후의 위험을 보험회사에서 가지고 있지 않죠. 네. 예, 사라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연체한다. 근데 다만 이제 국민건강보험료라든지 그렇죠. 국민연금이라든지 나라 돈하고 관계되는 거. 그렇죠. 예, 예. 그것은 영향을 주는데 오케이. 예, 보험회사하고 거래하는 거, 예, 보험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내가 미리 땡겨놓고 보험회사의 어떤 담보를 평생 동안 내가 보장해놓고 어떻게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료 안 내면 그것도 같이 사라지죠. 연체가 네. 실효가 돼서 그래서 네. 해당을 안 준다. 네, 그것도 알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신용 등급이 궁금하다면 그 신용 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 예. 크게 뭐 마이크레딧, 뭐 크레딧 뱅크, 뭐 크게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아니 그런데 아마 하면 또 네. 신용 그 등급이 낮아지잖아. 그런데 막 검색하고 하면 그게 오해였어요, 오해. 아 오해. 네, 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음. 그게 특정 기간에 집중만 되지 않는다면 쉽게 말하면 하루에 9건 거래, 10건 거래 그렇게만 되지 않는다면 전혀 조회를 한다고 해서 신용도에는 그렇죠. 전혀 문제가 없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조회 자체로서는 신용도에 영향이 없다. 네, 신용이 이렇게 나와 없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돈을 내야 되잖아. 조회하면. 네, 저도 이제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기 한 연 2, 3회 정도는 무료라고 나와 있네요. 연 2, 3회. 네. 연 2, 3회. 그래서 이제 한 포털창에다가 신용평가기관 사이트 이렇게 그 검색을 해보시면 한 4개 정도 뜰 것 같아요. 거기서 몇 가지 대표적인 거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조회해보시는 것도 그렇죠. 전혀 신용도에 영향이 없으니까 내가 등급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예.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조회해보는 것도 뭐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연간 한 2, 3회 정도, 연간 2, 3회 정도 조회할 수는 있죠. 그죠? 그렇죠. 근데 그 네. 이상 조회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 네. 그러면 그것은 이미 네. 내 신용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걸 내 스스로 먼저 네. 직감하고 있다. 그런 분들은 해킹에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해킹. 문자가 오겠죠. 대출 받으세요. 대출 받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신용을 어떻게 관리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볼까요? 첫째, 연체 방지 장치. 예, 연체 방지 장치. 즉 주기적으로 결제 및 지급되는 비용은 무조건 자동이체 신청하자. 자동이체 신청하자. 요즘 다 이렇게 하고는 있죠. 그죠? 네. 예. 근데 이제 이것저것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보험료는 여기 통장, 지출은 여기 통장. 그리고 뭐 혜택 받기 위해서 무슨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는 여기 포인트 통장. 통장 예. 이런 포인트 카드 연결되는 뭐 그러면 안 돼요. 저희가 예전에 뭐 통장 관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장은 줄일수록 도움이 되실 거고요. 여기서 나와 있어요. 결제나 지급되는 통장을 제발 좀 포인트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로 통일합시다. 통일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이체를 통해서 미연에 그 미이체된다든지 아니면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결제가 안 되는 그런 걸 미연에 방지를 하자.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 문제가 있죠.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 그냥 질러버리면 그렇죠. 질러버리면 그 통장의 잔고가 그때부터 헷갈려.
그죠? 맞아요. 예, 그래서 꼭 빠져야 되는, 꼭 출금이 돼야 되는 자동이체, 이런 네. 금액이 출금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맞아요. 신용 점수가 하락되고 있는 그런 현상도 될 수 있겠다, 그죠? 예.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럼, 네 여기 또 나와있죠. 휴대폰 중요합니다. 휴대폰 요금을 밀리면은 신용도에 영향 미칩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조회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신용카드 올바르게 사용하자. 되도록이면 조금 근데 그런 여기는 이야기였어요. 네 되도록이면 일시불로 결제를 하자. 네. 그래 아니까 네. 일시불이 근데 또 뭐 할부로 길게 해두면 어느 순간 또 나중에 또 다른 거 또 긁잖아.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어느 순간 나중에 허덕이게 되니까 그렇죠. 네, 잔고가 미연에 어떻게 방지를 될지 하자. 모르고. 그리고 둘째는 이제 단기 카드 대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용 대출이라든지 리볼빙 서비스는 되도록이면 하지 말자. 일단은 높은 대출 금리도 문제지만 이런 이용 자체가 신용 등급을 그렇죠. 나쁘게 만든다 이거죠. 이게 이제 단기 카드 대출은 우리가 다 아는데 리볼빙 영어로 아주 멋지게 이렇게 아주 리볼빙 발음도 얼마나 좋아. 리볼빙. 싹 부드러워. 리볼빙. 이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게 대출입니다. 그죠? 네, 이게 대출이에요, 대출이에요. 대출. 네. 대출. 이것도 아주 금리가 높은 고금리 대출이에요. 이게. 네. 리볼빙 그 이자율 아주 세요. 네. 예, 이자율 세고 거의 고금리 대출입니다. 리볼빙. 그리고 리볼빙을 해본 사람들은 경험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리볼빙 이게 굉장히 무서운 대출이에요. 돌려막기죠, 돌려막기. 그렇죠. 돌려막히고 계속 네. 빚이 쌓여. 네. 예, 빚이 눈덩이처럼 쌓여. 그래서 은행에서 많이 마케팅합니다. 카드에서 지금 현재 통장에 잔고가 없더라도 잔고 결정 없이 결제가 되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이렇게 그렇지. 근데 마케팅 그게 얼마나 많이 하죠. 우스우냐면 당신은 우수 고객이니까 올해 이달에 리볼빙 서비스를 주겠습니다 하니 우수 고객 개코로 사실은 빚이 쌓이고 있는 고객임을 은행이 알아. 이미 위험도가 높아진 걸 알아. 왜? 리볼빙 서비스가 이자율이 높으니까. 네. 자기들이 진짜 우수 고객이라면 이자율을 낮춰줘야지. 네. 예, 결론은 뭡니까? 이 은행들이 당신의 빚을 이용해서 끝까지 장사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그렇죠. 참 먹고 무서운 살기 힘들어요. 무서운 세상이 네. 무서운 세상. 지금 예. 카드사도 그렇고 은행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은행들 네. 점포가 자꾸 줄어들어요. 네. 제대로 작은 게 이런 돈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비용을 절감시켜주는 비용이자 저금리로 대출해야 되고 네. 돈이 그닥 필요 없는 사람 또 부자인 사람한테는 오히려 고금리로 가야 되는 것이 큰 틀에서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시장 제도 금융 환경은 실제로는 그것하고 전혀 거꾸로. 그리고 예. 또 부자들은 신용카드를 안 쓰죠. 그렇죠. 현금 가지고 다녀요. 아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세금에 노출 안 되려고 예. 하는 것도 있어요. 맞죠. 세금 노출 안 되려고. 맞아요. 그리고 뭐 신용카드 여러 개 발급받지 말고 한두 개만 집중적으로 쓰자. 그렇죠. 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저축 투자를 하기 전에 대출 상환을 먼저 하자. 예, 그렇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이자가 예적금 이자보다 높아요. 당연히 높죠. 예. 근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즉 대출을 받아놓고요. 즉 신용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담보 대출을 받아놔요. 부동산 담보 대출을. 예. 그리고 저금을 합니다. 적금을 해요. 적금을. 왜 하시냐 물어보면 1년 동안 적금해서 대출 갚으려고요. 아. 예. 참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죠, 군대 씨? 야, 그게 적금 이자율이 대출 이자율보다 높지 못하니까.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마이너스죠. 자기는 연 5%짜리 대출 이자 내고 있으면서 2, 3%짜리 적금을 내고 있다. 그리고 그걸 갚겠다. 이렇게 그렇지. 나오는 또 거죠. 이제 예. 사실 이제 재무 설계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고객에게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도 또 하기도 해요. 네. 뭐 대출 좀 깔고 앉아 있거라. 네. 대출 이자 이상의 투자 수익률을 얻으면 되지 않냐. 네, 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이게 그것도 이제 상당한 시간, 최소 뭐 한 3년, 5년 정도 그렇죠. 꾸준히 어떤 지속적인 투자를 시간을 내 편으로 맞습니다. 만들어가면서 할 수 있을 때 사실 가능한 그는 거죠.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네. 그렇지 않고 뭐 1, 2년 해가지고 대출 이자 이상의 수익을 내면 되지 않겠냐. 그 맞아요. 불가능한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태반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대출을 먼저 갚는 게
당연히 유리하실 거고요. 그렇죠. 그 의미는 그게 곧 신용도와 연관이 된다. 그것들 우리가 이제 뭐 레버리징 그 뭐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데 대출을 깔고 다른 또 수익을 그 이상의 수익을 얻는 거 그것이 아까 맞습니다. 이야기한 대로 필요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충분하고 여유 있는 시간이 전제가 돼야 된다. 그리고 뭐 행여나 중간에 중도 상환을 했을 경우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 때문에 예. 일단은 그 상환되기 전까지는 내가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중도 상환 수수료 1%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예. 그거 내시고 빨리 갚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십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도 요 보면 그런 게 이제 넷째 넷째. 연체 독촉 전화 무조건 피하지 말게 잠수 타는 거. 예. 잠수 타는 거. 예. 즉 독채 전화 오면 독촉 전화 오면 일단 꺼져. 그지. 방치하죠. 신경 안 끄고. 예. 내가 어디 걸 때만 캐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갚으라는 거는 이유가 있다 이거죠. 예. 즉 갚자. 예. 왜냐하면 안 갚으면 나중에 재산 압류라든지 그렇지. 월급 차압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안내하는 전화니까 일단 받아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자. 그리고 네. 우리가 적의 동태를 알아야 그렇죠. 우리가 대비를 할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 대출 기관에서도 이런 독촉 전화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그 채무자가 약간 그 이자 상환, 그 원리금 상환에 약간 힘들 것 같다. 예. 그러면 내고를 합니다. 예. 이양 금리 고금리로서 이 사람이 못 갚을 갈 거면 내고를 쳐서 즉 금리를 좀 깎아준다든지 아니면 기간을 연장하든지 아니면 좀 분할 상환을 통해서 상환을 좀 유리하게 바꿔줍니다. 그렇게 해서 상환을 독촉하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되도록이면 독촉 전화는 받지 말고요. 협상을 하자. 빚이 많더라도 협상을 해보십시오. 나 돈 없어 깎아주세요 하시면 그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은행도 힘들어요 요즘. 맞죠? 다 날리는 것보다 그렇죠. 조금 건지자. 상대방의 어떤 행편을 정확히 안다면 그렇죠. 나름대로 그 서로가 손해를 최소화하는데 그렇죠. 조금 더 또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독촉 전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칼 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칼 들고 오는 거 아니까. 근데 이제 과거에는 요즘도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칼 들고 오는 데도 있어요. 뭐 사채 함부로 잘못 썼다든지.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런 것들은 참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 이런 또 신용점수, 금융점수죠 일종의 이제 그것들을 나눠봤는데, 자,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무슨 점수? 신용에 대해서. 이 금융 신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죠? 혹시 또 가난을 경영하라 연관되는 겁니까? 그렇죠. 백세 시대와 당연히 백세 시대와 연관. 뭐죠, 꼰대씨? 이게 사람 점수. 사람 점수. 사람 점수. 이제 사람하고 결국은 돈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하죠? 사람이 사업을 사람이 하는 사업을 거죠. 한다. 우리가 이게 인맥, 그죠? 네. 또 네트워크. 네. 이런 것들은 인맥하고 네트워크를 쌓는데 은행에서 이 사람 당신이 사기려고 하는 이 사람의 신용 등급이 몇 등급입니다라고 알려주는 서비스는 아직 없어요. 맞습니다. 그죠? 예,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아주 신용 점수가 나쁜 사람하고 무조건 많이 사기라는 뜻이 아니라 신용 점수, 금융 신용에 대한 정보 관리도 잘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게 앞으로 우리가 백세 인생을 살아가는데 서로 파트너십, 동반자 네. 관계가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 점수, 사람과의 신뢰. 예를 들면 사소하게는 약속을 잘 지킨다든지, 네. 그죠? 또 나의 일에 또 다른 사람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어떤 도와준다든지, 그죠? 할 수 네. 있는 또 그런 걸 한다든지, 또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사람 냄새가 나야지. 사람 냄새. 그렇죠. 사람 냄새.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꼰대 씨와 옆에 있어 보면 사람 냄새가 많이 나요. 냄새가 꼰대 나죠. 냄새가 아주 많이 나와요. 냄새가 네. 나요. 냄새 좀 캐캐. 캐캐캐캐 하죠. 네. 네. 아주 멋진 말씀입니다. 박수. 예.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깨우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박수 치면서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네. 네, 오늘은 그 신용도 자산이라는 주제로 많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신용도 자산이다. 그 신용에는 두 가지가 있다. 금융 신용이 있고 사람 신용이 있다. 네. 그 두 개를 두 가지 신용을 잘 붙들어 나갈 때 오늘 또 두 자리 쭉 뻗고 잠이 오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맞습니다. 뭉치 씨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